쓸모없는 네. 아무도 신경 안 쓸 네. 수도 있고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네. 거에 대해서 맞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네. 항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항상 1시간, 2시간 얘기하다 보면 한번 기록을 한번 기록아. 남기자. 그거 재밌을 것 같다. 네. 우리만 재밌을 수 있죠. 하는 그 얘기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그쵸. 제가 예전에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좋은 질문이다 나중에 답변해주겠다고 하셨던 게 제가 이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선거를 하면 다수가 이제 다수의 투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공리주의랑 맞닿은 부분이 뭔가 그거를 여쭤봤더니 다음에 그러면 답변을 해주겠다고. 공리주의가 뭐예요? 공리주의가 이제 제레미 벤담이 제레미 벤담. 네. 몇 년도예요 이게? 1700년도인가? 1700년도.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공리주의를 좀 깊게 생각한 지점, 동물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네네. 제가 성공회대학교에서 그 동물권 관련된 강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이수를 했는데 그때 그걸 하면서 공리주의 좀 알아봐야겠다고 이제 따로 피터 싱어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피터 싱어가 이제 동물권 관련돼서 가장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피터 싱어랑 양대산맥이 톰 리건이에요. 네. 이 두 분인데 피터 싱어가 좀 더 유명한 건 이분이 그 동물권 관련해서 쾌고 감성주의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썼어요. 네. 쾌락과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될 권리가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기가 학교를 이제 대학교 때 이분이 학교 다니는 시절에 약간 그 히피족이 네네네. 그때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이 양반이 친구랑 이제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 네네. 친구가 그 음식을 이제 가져왔는데 자기 먹을 거에 다 채소류밖에 없대요. 네. 자네는 왜 고기를 안 먹냐? 이랬더니 내가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지 나는 그게 아직 모르겠다. 아직 이렇게 모르겠다. 얘기를 해서 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제 숙고를 한 거죠. 네. 어떤 사유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갔을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동물권에 네. 대한 네네네. 저기가 네. 공부가 무슨 책이 있다고 하죠? 동물해방. 동물해방? 네. 이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고 많이 알려진 책이고. 그럼 이분 몇 년도인 거예요? 이분이 40년, 50년생인가? 1900? 네. 아직 살아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그런 종차별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그럼 남자예요? 나 여잔 줄 알았어.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네. 두 분 다 남자분. 톰 리건, 피터 싱어. 그래서 그 종차별주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그런 쾌고 감수 능력,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이렇게 설파하는데 그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게 공리주의로. 네.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네, 우리가 네.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거를 계속. 네. 아까 그러면 이거 다수랑은 또 반대되는 게 아닌가요? 다수가 그러니까, 뽑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다수가 행복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공리주의도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떤 시스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공리주의 진짜 많거든요. 네네. 비교를 계속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최대 이익이냐를 뽑는 거예요. 최대 이익.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상황들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재밌겠다. 다음에 네. 공리주의의 그 예시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책에 그게 앞부분에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너가 만약에 어떤 무슨 피넛버터 그 공장, 그러니까 기내식으로 나오는 네네. 그 견과류 네네. 그거 납품하는 회사 사장인데 너가 은퇴를 했어. 그래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어느 날 산에 이제 등반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쓰러졌어요. 네. 근데 어떤 지나가던 이제 등산객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해가지고 막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우리 회사 지분을 근데 이 사람한테 맡기겠어. 그걸 유언을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 등산객에게 그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자본과 뭔가를 이런 걸 다 넘겼어. 근데 이 등산객이 이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떤 딜레마죠? 이 사람이 유언대로 전달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 호프집에 가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어떤 가난한 아이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캠페인 해갖고 거기 그 모금에 저걸 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이게 이제 딜레마. 저는 그거 명백합니다. 이게 나가 유언대로 전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선택해요. 그 돈은 지 돈이 아니면서 왜 지가 그거만을 해? 이게 또 나와요. 이게 그 책에 나와요. 그 공리주의가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지는 나랑 너무 부딪히는데. 나랑 너무 되게 공리주의 실망이야. 네. 너무 그런 거구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인데 이게 동물권 관련돼서는 이 동물복지를 좀 동물권에 대한 걸 더 잘 알고 싶어서 사실 사회복지를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쨌든 우리가 종차별적인 역사를 쭉 훑어왔을 때 동물의 5대 권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되는 기본 권리랑 너무 맞닿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배고프지 않을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맞닿는 거 인간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농장동물을 보호하는 어떤 원칙으로 이제 이제 왜 대량 공장식 축산 이런 거 축산을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 뭐 어미소가 어떻게 막 착취되고 있는 그런 거 아시죠? 강제 임신되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닭들이 막 그냥 이렇게 진짜 요만한 닭장에서 갇혀서 이렇게 알을 생산하는 그 부리가 잘라지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토끼들이 이렇게 철창 같은 데 이게 얼굴만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마스카라를 수백 번, 수천 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지. 진짜? 그래서 버려지고. 왜 마스카라를 토끼 눈썹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갖고 마스카라 실험을 그거 아마 지금 동물 실험에서 안 하겠죠? 화장품 동물 실험에서 되게 많이 요즘에 좀 이렇게 동물 실험 안 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원숭이, 토끼, 라쿤 그러니까 온갖 동물들이 실험 동물로 이렇게 쓰여지고 버려지고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동네 요런 데다 동물원 해놔갖고 막 사자들 막 이렇게 사슴들 목줄에 놓고 막 구경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전시동물, 실험동물 그런 뭐 이렇게 거는 먹고 가죽은 입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때 항상 동물한테 고마워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그쵸. 그런 의식을 치렀어. 동물을 잡을 때마다 친구를 죽이는 인디언들도 것처럼. 막 맞아. 옛날엔 그랬지. 고마워했지. 감사해요. 뭔가 너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의식을 하고 그런 동물 존중 그런 게 있었네. 같이 살아가는. 그렇죠. 이기심이 이렇게 그때 이제 그렇게. 아담 스미스가 제일 그 인간의 착한 이기심이 잡은 또 이런 인류를 번영하게 했다 막 이렇게. 근데 번영한 게 그게 잘한 거냐.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지금 아예 다 우후죽순 아닙니까? 아예 결국에는 다 편집 잘할 수 있어요. 제목은 공리주의야. 처음에 배고픔이었잖아요. 공리주의. 아니 배고픔이었지 않습니까? 2탄 배고픔, 1탄 공리주의, 아구야. 3탄 평등.